당신은 한 번이라도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며 걱정 대신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를 위해 백만장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이 자신의 월급과 개인 재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간단한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돈을 다루는 방식, 더 나아가 재정적 자유를 구축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들입니다. 그 비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가 당신의 진정한 부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을 잘 압니다.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그 돈이 사라지는 기분. 밀스가 오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돈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끝내 부족해요. 저 역시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을 겨우 버티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전에 모든 것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재정관리란 단지 숫자에 관한 일이 아니라 통제와 규율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의 문제라는 것을, 올바른 습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버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의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매혹적인 점은 단지 백만장자가 아니라 평범한 상황에서 시작해 인내와 간단한 결정을 통해 $1,000억 넘는 재산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을 통해 자신도 재정적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배우는 것은 성공을 위한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적인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안정된 재정적 삶으로 이끌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를 쌓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교훈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여 우리의 재정적 경로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키고 부를 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개념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기. 이는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월말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돈이 중요한 용도로 쓰이기도 전에 사라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빌을 먼저 지불하고 나서 월말에 남은 돈을 모으려고 하죠. 하지만 사실 거의 항상 남는 돈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워런 버핏이 피하라고 가르치는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기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저축을 후순위로 두지 말고 그것을 의무처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그저 남는 돈이 있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저축과 투자를 부차적인 일로 다룬다면 돈은 결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그 금액을 따로 떼어놓는 습관을 들이면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화된 건강한 재정 습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구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저축 계좌나 투자 펀드로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정신적 작업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저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급여의 5%, 10%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습관은 공과금을 지불하는 것만큼이나 자동화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10%를 어떻게 저축하죠? 겨우겨우 빌스도 지불하는데. 저는 그 걱정을 잘 이해합니다. 예산이 빠듯할 때 남는 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저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처음에는 50원, 1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신의 가능성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지출을 통제하게 되어 점차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가며 더 나은 재정적 상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나무를 기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은행 계좌를 보며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자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는 이 부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부채를 없애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채가 그렇게 해로운 걸까요? 그 답은 높은 이자율과 그것이 미래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특히 카드 대출 같은 고이자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은 이미 소비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매달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사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쓸 수 있었던 돈인데 이미 지나간 소비에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채를 오래 끌수록 당신의 자유를 사는 비용이 점점 더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부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좌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당신의 정신 건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달 부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선택을 제한하게 됩니다. 휴가를 가거나 자신을 성장시킬 무언가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지죠. 당신은 부채의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해 행복마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채에 끌려다니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그 부채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부채부터 갚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대출과 같은 부채는 매우 비쌉니다. 이러한 부채부터 먼저 갚으면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채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이는 매번 작은 결제라도 승리를 쌓아가는 싸움과 같습니다. 하나씩 부채를 없애며 진행하면 점차 그 짐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채를 마침내 갚았을 때 느낄 해방감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할부금을 다 지불하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은행 계좌가 늘어가는 걸 보며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부채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부채가 당신의 재정 생활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안전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출 관리야말로 진정한 부를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매일매일의 소비, 작고 무해해 보이는 구매들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할인과 프로모션에 너무 익숙해져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죠. 충동 구매는 순간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따로 있습니다. 한때 간단하고 저렴해 보였던 것이 결국 한 달의 끝자락에서 큰 부담이 되어 재정적 건강을 해치고 자산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쇼핑의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색하게 살거나 자급자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가? 몇 달 후에도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이것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은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도와주며 순간적인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더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반성을 구매 전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행복하게 살거나 잘 사는 데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초점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들로 바뀌며 이는 결국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게 도와줍니다. 결국 그 소비는 그냥 소비를 위한 소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또 다른 함정은 사회적 소비 압박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존재보다 더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광고와 예시들에 노출됩니다. 새 차, 명품 의류, 최신 스마트폰. 그러나 진정한 부를 쌓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워런 버핏처럼 그들은 자신의 엄청난 재산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는 1958년부터 같은 집에 살고 있고 평범한 차를 몰며 자신의 부를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초점은 재정적 안전에 강한 기초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는 더 스마트하고 덜 충동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을 통제하고 소비에 대한 의식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인 소비에 낭비되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 통제는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고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재정적 미래를 만드는 자유를 줄 것입니다. 자기 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확실히 재정적 자유를 향한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또는 다른 실물 자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지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하나인 워런 버핏은 항상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매일 읽는 루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양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을 읽고 경제, 기업, 투자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는 지식이 녹슬지 않으며 그것이 인생에서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교육과 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부를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금융시장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당신이 좋은 월급을 받든 적은 돈으로 시작하든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제 단순히 계좌를 채우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재정적 자유를 위한 단단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은 누구나 이 주제에 대해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저렴해졌습니다. 개인 발전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한다면 재정과 투자에 관한 수천 권의 책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비디오를 선호한다면 유튜브에는
수많은 무료 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체계적인 접근을 원한다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고 그중 일부는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것들은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당신이 투자, 재정 관리, 그리고 돈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거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과 배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식에 투자할 때마다 미래의 부를 위한 기초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투자는 증가하고 당신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얻는 비결 중 하나는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월급에 의존하며 이는 그들의 재정적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 직장이 잘못되거나 경제적 위기가 오면 그들은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수입원이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다양화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구축했으며 이를 이해하는 좋은 비유는 바로 여러 다리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만약 테이블에 다리가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리가 있는 테이블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다리가 부러져도 테이블은 여전히 강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한다면 뭔가 잘못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다면 재정적 구조가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시작하는 거대한 투자나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조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저렴하게 제공되며 메르카도 리브레, OLX 또는 SNS에서 제3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팔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볼 수 있습니다. 헛마트나 유데미 같은 플랫폼은 초기 자본 없이 강의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축이 있다면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적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즉 당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 배당금, 블로그 운영, 유튜브 채널을 통한 수익화 같은 다른 수동적 수입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조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매 수입원은 당신의 재정적 테이블에 추가된 다리입니다. 수년간 이 작은 조치들이 더해져 강력한 구조를 만들며 이는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비결은 시작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양화가 당신의 재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부를 쌓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나쁜 부채에 주의하고 투자에 대한 규율을 유지하세요. 우선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채는 미래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채로, 예를 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용카드와 같은 고금리 부채는 아무런 재정적 이득 없이 오히려 부채를 쌓아가며 재정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나쁜 부채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재정 계획을 방해하고 성장의 기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항상 신용 사용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가져다 줄 자산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동안 시장이 붕괴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버핏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위해 뛰어들 이때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식을 샀습니다. 이는 재정 관리와 투자에서 규율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미래에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낮은 가격에 큰 규모의 인수합병을 진행했으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이러한 규율 있는 사고방식은 성공적인 투자자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란 빠른 부의 축적을 위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세계에서 진정한 성공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분석과 명확한 전략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버핏처럼 당신도 투자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쌓여가며 그 비결은 시장이 침체기에 있거나 수익이 예상보다 빨리 오지 않을 때에도 계획을 꾸준히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재정 분야에서 적용하는 규율은 당신의 개인적, 직업적 결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피할 때 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장 관계, 심지어 시간 관리에서도 규율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정이나 순간적인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깊이 생각한 선택을 통해서 말이죠.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처럼 지속적인 규율과 잘 계획된 선택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워런 버핏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정적 자유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계별로 우리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자신에게 지불하는 개념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 후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나쁜 부채를 없애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한 충동 구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논의했죠. 다음으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깨닫고 자기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입원을 다각화하여 재정적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리에서 규율을 유지하고 나쁜 부채를 피하며 인내와 일관성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단계들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가져오는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을 쌓는 것은 운이 아니라 지능적이고 일관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더 많은 유용한 팁을 받아보세요. 또한 이 콘텐츠를 재정적인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우리는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가봅시다. 함께 가봅시다.